보약인 줄 알았던 깻잎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먹는 법 3가지만 바꾸십시오. 70세 맞춤형 정답을 공개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온 75세 이옥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본인 몸 돌볼 틈 없이 사시다가 이제야 겨우 자기 건강을 챙겨보겠다며 식단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깻잎이 칼슘의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매일 아침마다 시장에서 깻잎을 한 바구니씩 사다가 씻어서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옆구리가 콕콕 쑤시고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다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고 소변에서는 작은 결석 알갱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옥순 어르신은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좋아하고 맨날 채소만 먹는데 왜 제 몸에 돌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지는 건가요? 하고 말이죠. 제가 어르신의 식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인은 바로 깻잎을 먹는 잘못된 방식에 있었습니다. 깻잎은 분명히 우유보다 칼슘이 2배 넘게 들어있고 시금치보다 6배나 많은 대단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영양소가 특정 음식과 잘못 만나면 내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로 변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속이 좀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에 돌이 박히고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깻잎의 숨겨진 얼굴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 3가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을 살려낼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옥순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깻잎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셨나요? 그러자 어르신은 몸에 좋다는 당근도 채 썰어 넣고 시금치 나물도 같이 올려서 아주 건강하게 먹었다고 자부하셨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옥순 어르신처럼 깻잎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깻잎 100g에는 칼슘이 무려 24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 마시는 우유 한 컵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여기에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피톨 성분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로즈마린산까지 풍부합니다. 그야말로 땅에서 나는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보약이라도 쓰는 법을 모르면 독초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결과와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깻잎 한 장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깻잎과 상극인 음식을 피하는 법은 물론이고 깻잎의 효능을 100% 끌어올리는 비결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깻잎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깻잎을 드실 때 무심코 곁들이는 이 채소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던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수칙, 생당근 채 썰어 넣기 금지. 깻잎 쌈을 드실 때 생당근을 채 썰어 넣는 행동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많은 분이 색감이 예쁘다는 이유로 혹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깻잎 위에 생당근을 듬뿍 올려 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깻잎의 영양소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근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무서운 이름의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의 유일한 목표는 비타민C를 찾아내 파괴하는 것입니다. 깻잎은 비타민C의 보고인데 생당근과 만나는 순간 이 소중한 비타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산화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비타민C가 사라지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우리 혈관을 닦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이 녹슬지 않게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방지해주죠. 그런데 당근 때문에 이 청소부가 사라지면 깻잎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혈관 보호 효과는 하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가 없으면 깻잎의 철분이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어르신들의 고질병인 빈혈을 고치려다 오히려 몸을 맹탕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굳이 당근을 같이 드시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당근을 기름에 달달 볶으세요. 열을 가하면 그 고약한 효소가 힘을 잃고 죽습니다. 그때 깻잎과 함께 드셔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수칙, 시금치와 깻잎 한상 금지. 두 번째 수칙은 더 엄중합니다. 깻잎과 시금치를 절대로 한 끼 식탁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옥순 어르신이 옆구리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이 깻잎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산 칼슘이라는 단단한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몸속에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유리조각들이 신장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신장 결석이 됩니다. 젊을 때는 신장 필터가 쌩쌩해서 이런 찌꺼기들을 잘 걸러내지만 70세가 넘으면 필터가 약해져서 돌이 금방 커집니다. 이 돌이 소변기를 막으면 그 통증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견될 정도로 처절합니다. 옥순 어르신도 몸에 좋다는 시금치 나물과 깻잎을 매 끼니같이 드시는 바람에 신장이 이 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렀던 것입니다. 시금치와 깻잎은 서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금치를 드셨다면 최소한 6시간 이상 지난 뒤에 깻잎을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주변의 깻잎과 당근을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장 결석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영상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깻잎 장아찌나 짠 양념장에 절인 깻잎을 오늘부터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소금의 양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확 줄이셔야 해요. 옥순 어르신도 깻잎이 몸에 좋다는 말에 간장과 소금을 듬뿍 넣어 장아찌를 담가 몇 끼니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짠 깻잎이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깻잎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원래 혈압을 낮춰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칼륨이 과도한 나트륨과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신장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짠 장아찌를 드시면 저울 양쪽에 무거운 짐이 동시에 올라가는 꼴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양손에 아주 무거운 짐을 가득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쪽 손만 무거우면 어떻게든 중심을 잡겠지만 양손에 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짠 양념의 나트륨과 깻잎의 칼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의 필터 조직인 사구체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 수치인 EGFR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짜게 드시면 혈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심장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장아찌가 드시고 싶다면 간장은 줄이고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넣어보세요. 신맛이 짠맛을 대신해 주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지 그 명쾌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깻잎의 효능을 5배 이상 끌어올리는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두부입니다. 깻잎을 드실 때 두부를 곁들여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깻잎에 칼슘이 많지만 두부의 단백질이 이 칼슘을 우리 뼈 속으로 쏙쏙 넣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거든요. 옥순 어르신께도 제가 아침마다 깻잎에 두부를 싸서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그 덕분에 골밀도 걱정을 크게 덜어내셨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들기름입니다.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아주 귀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기름이 없으면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지용성입니다. 그냥 깻잎만 드시면 좋은 성분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깻잎 요리를 하실 때 들기름 한 스푼만 똑 떨어뜨려 보세요. 영양 흡수율이 7배까지 올라가고 혈관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시는 카놀라유는 가급적 피하십시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카놀라유는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깻잎을 볶으실 때는 열에 강하고 건강한 아보카도 오일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고기를 구워 드실 때 깻잎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기를 고온에서 굽다 보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기 마련인데 깻잎의 페놀 성분이 이 나쁜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고기 한 점에 깻잎 2장을 싸서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암 예방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가지까지 곁들인다면 혈관 속 염증을 싹 잡아주는 완벽한 항산화 식단이 완성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조합들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병원보다 나은 치료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알고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옥순 어르신께 짜드렸던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이대로 실천해보세요. 먼저 아침 일과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일어나시면 우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셔서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깨워주세요. 그런 다음 아침 식사로 깻잎 5장에서 7장 정도를 준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릇에 물을 받아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뒷면 솜털 사이사이의 먼지를 꼼꼼히 씻어내셔야 합니다. 여기에 두부 반모를 살짝 데쳐서 접시에 담으세요. 깻잎 위에 두부 한 조각을 올리고 그 위에 들기름 한 스푼을 골고루 뿌려 드시는 겁니다. 간이 부족하다면 된장을 아주 살짝만 찍어 드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침 깻잎 보약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는 12시에서 1시 사이가 좋습니다. 점심에는 활동량이 많으니 깻잎쌈을 3장에서 5장 정도 챙겨 드세요. 이때 생선구이나 계란 프라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깻찜에 싸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깻찜에 짠 쌈장을 듬뿍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쌈장은 젓가락 끝에 살짝 묻히는 정도로만 드셔도 깻찜의 향긋함 덕분에 충분히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는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도록 깻찜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끓는 물에 10초에서 15초만 아주 짧게 데치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소중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데친 깻찜에 참기름과 다진 마늘, 그리고 깨소금을 뿌려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됩니다. 만약 당근을 넣고 싶다면 아까 배우신 대로 당근을 먼저 기름에 볶은 뒤에 깻찜과 섞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루 3끼에 걸쳐 깻찜을 총 15장 정도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칼슘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깻찜은 하루에 몇 장까지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 20장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와파린 같은 혈전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 약은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주는데 깻찜의 풍부한 비타민 K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깻찜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하루 5장 이하로 양을 조절하시고 매일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것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이 이미 안 좋은데 깻찜을 먹어도 되나요? 하는 걱정입니다. 신장 기능 검사에서 EGFR 수치가 60 미만인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깻찜 섭취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깻찜은 칼륨 덩어리인데 신장이 약하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몸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3장 이하로 드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지와 깻잎의 궁합에 대한 것입니다. 가지와 깻잎을 함께 드시는 것은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지의 보라색 색소인 나스닌과 깻잎의 비타민이 만나면 혈관벽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가지는 식이섬유가 매우 많아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와 깻잎 식단을 드시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2컵 정도 더 마셔주세요. 그래야 영양소도 잘 흡수되고 장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당장 오늘 저녁부터 혹은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건강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실천의 다짐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깻잎 이야기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핵심들만 모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깻잎은 땅에서 나는 천연 칼슘 보약이지만 생당근이나 시금치 그리고 짠 양념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생당근은 깻잎의 소중한 비타민을 파괴하고 시금치는 신장에 무서운 돌을 만듭니다. 그리고 짠 양념은 여러분의 신장을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들어 결국 지치게 합니다. 이 3가지 상극 음식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은 훨씬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깻잎의 기적 같은 효능을 제대로 깨우고 싶다면 두부와 들기름 그리고 고기를 곁들이세요. 이 음식들은 깻잎 속에 숨어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 구석구석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안내자들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셨다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위해 이 찰떡궁합들을 반드시 식탁 위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지셨거나 혈전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깻잎이 아무리 좋아도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먹는 것이 가장 똑똑한 건강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75세 이옥순 어르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분이 제 조언대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 정확히 3개월 뒤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어르신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게 만들던 얼굴 부종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옆구리를 콕콕 찌르던 그 기분 나쁜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도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떨어졌던 신장 수치가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소변 검사에서 보이던 결석의 흔적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옥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똑같은 깻잎을 먹는데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밥 먹는 시간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보약 먹는 기분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느냐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비싼 영양제나 보양식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알려드린 깻잎 건강법 하나라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보약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는 건 여러분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깻잎 한 장 드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지혜를 담아 정성껏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쯤이면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생기 넘치고 건강하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정성껏 마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고 건강을 되찾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